1억 1천 땡큐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건 안 물어봤어요? 왜 이거 신고하셨는지? 물어봤는데요. 네. 이 중고 물품 업체 갔다가 이쪽 업체 갔다가 그렇게 5개 업체를 에? 건너서 어? 이게 내 돈이다라는 신고가 한 10여 건 정도. 자 여러분 요즘에 중고 냉장고를 샀는데 냉장고 바닥에 현금이 1억 원. 이야. 빠밤. 누구나 그런 상상 한번 이야. 하지 않습니까? 상상도 안 하죠, 잘. 상상할 내가 뭐를 뭐 했는데 길에서 뭐 1억 원을 1억 원 주고 하늘에서 1억 떨어지고. 하늘에 떨어지면 한 1억을? 10만 원 정도 상상하지 않나? 근데 요즘에는 근데 워낙 뭐 보이스피싱도 많고 범죄 조직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범죄 조직이 많진 않죠. 아무튼 이 위험한 돈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런 생각 들고 1억이면 그냥 내가 그냥 이걸 그냥 빨리 빚을 갚고 막 어디 쓰면 어떨까 막 그런 상상 자기 전에 대부분 하시죠. 하고 이제 주무시는데 다음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런데 중고 냉장고를 샀는데 그 냉장고에 1억이 있던 거예요. 그 기사가 나왔는데 오늘 이 방송 시간으로 어제 중고 냉장고 샀더니 따라온 현금 1억 원 주인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보통 이제 뉴스 기사나 굉장히 뭐랄까 막 끔찍한 기사 또 막 너무 서로 혐오를 조장하는 기사만 있었는데 또 이런 일종의 훈훈한 약간 신기한 이게 무슨 이야기지 싶은 기사가 되게 신기하게 보셨나 봐요. 오늘 보니까 뭐 다음 네이버에 막 많이 읽은 막 기사 막 거의 막 이 기사로 거의 도배가 되더라고. 그래서 요 내용을 취재하고 보도한 KBS 제주의 문준영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자기 소개 또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주 충북에서 열심히 사회팀에서 일하고 있는 문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문 기자가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이제 워낙 좋은 기사를 많이 써가지고 저희가 몇 번이나 모실까 하다가 또 뭐 다른 걸 하게 되고 그랬는데 자, 이 1억 원 보도 제일 처음 또 하게 됐죠? 이 냉장고 보도도. 네, 저희가 지난달에 처음 보도를 했었었고요. 네. 그때 주말 근무할 때 주말 근무. 이제 제보자한테 1억 원이 달린 냉장고가 이제 이제 발견이 돼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듣게 됐어요. 네,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뭐 다른 언론사들에서 많이 이제 기사를 써가지고요.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애초에 이걸 발견하게 된 경위를 어떻게 이 중고 냉장고를 사시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냉장고를 구매하신 분은 네. 이제 제주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제주에서 사업하는 분? 네, 그래서 뭐 제주랑 서울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었는데 때마침 사업에 냉장고가 필요해서 네. 무슨 사업 하시는데? 이제 뭐 카페업이랑 네. 뭐 여러 사업을 하시는데, 네, 거기에 이제 사용하려고 구매를 하셨다고 해요. 실사용이구나. 네. 예, 근데 이게 왔는데 밑에 이제 돈 뭉치들이 발견이 돼서 경찰이 신고를 하게 됐고 그 이후에 경찰이 이제 언론 보도가 막 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거 뭐 처음에 이거 어떻게 발견하게 되신 거예요? 바닥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배달이 되고 나서 그 배달하신 화물차 기사분도 아래 돈이 있다는 거는 몰랐었고요. 네. 왜냐면 돈이 냉장고 바닥에 봉투에 담기고 비닐에 싸져 있었고요. 테이프로 칭칭 이렇게 감겨 있었어요, 바닥에. 그래서 이게 있는지 몰랐다가 나중에 뭔가 너덜너덜 거리니까 밑에를 봤는데 뭐지 하고 열어봤더니 5만 원권 뭉치 2,200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억 1천만 원이 이제 붙어 있었던 거죠. 그 냉장고 바닥이면 냉장고 바깥 바닥 아니면 안에 있는 바닥? 냉장고 바깥 바닥. 바깥 바닥. 네. 진짜. 그럼 이분은 이걸 어디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뭐 중고 업체를 통해서 구매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바다를 건너서 제주항으로 왔고 제주항에서 화물차 기사분이 그걸 싣고 제주시 모 서에 있는 이제 오피스텔로 배달이 된 거죠. 근데 바닥에 그렇게 뭐가 붙어 있는 경우가 원래 흔한가요? 흔하지 않고 네. 자체도 거의 1억 원이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전국에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뭐
마늘밭에서 뭐 수십억 원이 그렇죠. 이런 기사는 기억이 나는데 네. 냉장고 바깥에 붙어서 현금이 이렇게 전달이 됐다라는 거는 저도 처음. 이게 큰 냉장고입니까? 이게 작은 냉장고예요? 작은 김치 냉장고였어요. 큰 냉장고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문준영 기자가 이 기사 썼을 때 그 당시 댓글에 뭐가 써 있었냐면 덕후의 익명으로 이거 검은 돈일까? 아니면 금고 대신 쓴 걸까? 뭐 이런 우리가 이제 이런 상상들을 하자. 요즘에 워낙 넷플릭스에서 이런 드라마를 많이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순수하게 생각하지 않아. 워낙 이제 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자, 그렇죠. 일단 이 돈의 주인은 어떤 분이었고 이게 실제로 그 용도가 뭐였습니까? 이 돈이 알고 보니까. 일단은 경찰 수사 끝에 돈의 주인은 서울에 거주하셨던 60대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안타깝게도 지난해 9월달에 이제 사망을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거 사신 분은 이거를 그냥 가져야겠다. 1억 1천 땡큐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건 안 물어봤어요? 왜 이거 신고하셨는지? 물어봤는데요. 네.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대요. 왜냐하면 돈이 발견됐을 때 네. 그때 당시 이 봉투에 돈이 담겨 있었거든요. 근데 그 봉투에 보면은 그 옛날 어른들의 글자체가 적혀 있었대요. 예를 들면 2,500만 원, 얼마 이렇게 금액들을, 그러니까 본인이 모아놨었던 금액들을 이렇게 썼던 그런 흔적들이 있었대요. 이걸 보고 이거는 어떤 노인분께서 정말 이제 쓴 게 아닌가, 누군가 계속 찾고 있는 돈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신고를 이제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참, 요즘 세상에 사실 근데 그냥 먹어도 모를 수도 있는 건데 그죠? 그렇죠. 참 그런 욕심이 들 법도 했을 텐데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질문해 주신 것처럼 뭐 범죄 수익금일 수도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했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 돈을 냉장고에 붙여서 꽁꽁 싸매가지고 그걸 보관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범죄 수익금은 아니었고요. 혹시라도 이게 범죄 수익금일 수도 있기 때문에 범죄 수익금이면 환수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도 이 돈에 어쨌든 주인을 찾기 위해 3달 반 동안 수사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0대로 확인이 됐고 이 돈의 출처는 이 손재 신분이 이제 옛날에 좀 몸이 안 좋으셔서 형제요? 이 숨지신 분. 숨지신 분이. 숨지신 분이 이제 안 좋으셨는데 보험금을 일부를 받았고요. 일부 본인 재산에 처분한 대금이 합쳐진 돈이라고 해요. 이게 대조와 분석을 해서 이 같은 사실을 전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정도 정황이면 이 돈은 못 가져가죠. 우연히 찾았는데 정성스럽게 숫자가 그냥 봉투마다 써 있으면 내가 이거 중고 삼으면 이거 추적해서 금방 찾으러 올 거 아니야. 그럼 가지겠다는 생각을 못 하지,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이 신고자분이 그때 발견했을 때 삼형제분이 같이 있었대요. 네, 사업을 삼형제분이 같이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둘째 분이랑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정말 이렇게 양심 있는 분이 있나 싶을 정도로 오히려 이 돈을 찾게 돼서 너무 본인이 기쁘고 모인이라서 너무 안타깝고 이 돈을 보고 이제 어떤 욕심이 들었다라기보다는 제가 통화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당황은 했지만 이게 누군가의 어떤 누군가 평생 모은 돈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전혀 이 돈을 내가 갖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못 찾으면은 근데 본인이 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원래 근데. 그렇죠. 만약 유실물법에 따라서 이게 주인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리고 또 범죄 수익금으로도 확인되지 않으면 이거는 발견한 사람한테 돌아가게 돼 있는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근데 유족분들은 아예 모르셨다고 하나요? 유족분들이 왜냐하면 돈이 빈다는 걸 알 거 아니야. 유족분들은. 고인이 숨지고 나서는 유족분들께서 곧바로 이제 집안에 있는 제품들을 처분을 했는데요. 당연히 이게 밑에 있어버리니까 이 돈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게 이제 폐기물 업체로 가면서 제주도로 이제 건너오게 된 사건입니다. 여기 다음 댓글 우리 작가님 읽으십시오. 네, 다음 촌피님이 이거 맞죠? 네. 네. 그런데 왜 고인은 재산과 보험까지 처분해가면서 목돈을 만들고 그것을 가족이나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냉장고 밑에다 숨겼을까요? 더군다나 언제 죽을지도 모를 큰 지병을 알았던 분 같은데요. 이거는 근데 저도 궁금했어요. 이거 왜 그러니까 뭐 고인 망자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혹시 뭐 짐작 가는 데 있나? 네, 뭐 큰 지병을 앓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또 망인이고 또 개인정보이기도 하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병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금 중에 일부가 보험금이 있는 걸로 봐서는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던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 봉투에 이제 뭐 꼬깃꼬깃한 봉투에 본인이 모으셨던 돈의 기록들이 이렇게 자필로 써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억척같이 모으셨던 걸 보면 나중에 가족들에게 주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뭐 생각이 들고요. 또 누구한테 또 알리지 않았다라기보다는 어떤 가족적인 상황이 있으셨던 것 같고, 또 말을 하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뭐 하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결국 그 지병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60대면 그 젊은 나이신데. 굉장히 그렇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뭔가 병세가 빨리 악화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재산과 보험을 처분하신 돈이었다. 1억 1,000만 원. 예. 근데 아까도 이거 좀 궁금했는데 판매업체가 지금 중간에 몇 군데가 있잖아요. 지금 중고업체. 네. 뭐 배, 화물. 여기 덕후 익명 댓글 정리해 주시죠. 덕후의 익명으로 중고 물품 판매 업체면 싹 다 점검하고 청소하고 그런 거 아닌가 어떻게 몰랐지? 어떻게 몰랐지? 루리앱의 쉬는 날 좋아님이 저 큰 걸 두어 번씩 옮기는 동안 바닥이 노출 안 된 게 재밌네. 네,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일단은 중고업체도 경찰이 수사를 했어요. 아 그래요? 경찰한테 저도 똑같은 이제 의문이 들어서 물어봤는데 중고업체 측에서도 그걸 몰랐대요. 근데 실제로 그때 당시 발견된 사진을 보면 현금 뭉치가 이제 밖으로 드러난 게 아니고 이게 노란색 봉투에 담겨 있었고, 또 이 노란색 봉투가 비닐에 쌓여 있었고, 또 이게 테이프에 붙어가지고 아예 돈이라고 생각을 못할 정도로 막 덕지덕지 붙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은 이제 중고업체 측에서는 이거 뭐 무게중심 잡으려고 이 밑에 이걸 뭘 막 붙여놓은 건가라는 생각을 해서 중고업체 측에서는 이제 확인을 할 생각을 못했다고 경찰 측에서 설명을 했고요. 이제 또 물어보니까 이 냉장고가 지난해 9월 이제 고인이 숨졌잖아요. 네. 그 이후에 벌써 1년여 가까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이게 이 중고 물품 업체 갔다가 이쪽 업체 갔다가 그렇게 5개 업체를 건너서 결국엔 제주에 있는 그 시민분이 이걸 구매를 하면서 된 사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굉장히 단단하게 묶여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리포트 보시면 오피스텔에서 그 화물차 기사분이 이거를 그 구매자분한테 전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렇게 1년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 구매자분들한테 전달될 때는 밑에가 떨어져서 덜렁덜렁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매자분이 이게 뭐지 하고 이걸 떼본 다음에 비닐을 열고 봉투를 뜯어 보니까 현금 뭉치가 5만 원권 2,200매가 그렇게 있었던. 진짜 엄청 단단하게 이렇게 해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5군데를 옮길 동안 몰랐다고? 근데 난 좀 중고업체분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그런 거 오면 이제 검수하지 않나요? 이렇게 뭐 깨끗하게 닦고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밑에까지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밑에를 아예 안 하셨나 보네. 안에를 네, 그러니까 이게 냉장고를 옮길 때 보면 저희가 냉장고를 또 이제 뭐 파손되거나 잘못될 수 있어 이걸 뭐 옆으로 하거나 그러니까 그냥 최대한 바닥에 있는 그대로. 그렇죠. 아, 그렇지. 그래서 아마 발견을 못했었던 것 같고, 또 워낙 단단하게 이게 고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큰 의심을 못했던 것 같아요. 도저히 그럴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댓글들 보면은 우리 요즘에 너무 팍팍한 기사만 많았는데 간만에 훈훈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기사에도 훈훈함을 느끼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실 당연한 일인데, 그죠? 당연한 일인데
참 너무 서로가 진짜 서로를 못 믿는 그런 사회다 보니까 참 이런 댓글 있으면 덕후의 익명님이 순간 신고 안 했으면 다 자기 거일 텐데 했다가 나 자신의 도덕관념에 회의감을 느꼈다. 착하고 양심적으로 살아야지. 저도 사실 이거 기사 처음 봤을 때 나 같으면 이거 모른 척하고 한 5년 조용히 쓰는겨. 조용히 쓰다가 아무도 날 안 찾아. 그럼 그때 이제 솔솔솔 끝냈을까? 막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냥 혼자서. 예. 네, 근데 그럼 안 되겠지. 그러니까 나도 못 찾은 척하고 그러니까.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를 붙어가는 그러니까 나중에 돌려주고 이자는 챙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참 이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또 다음에 가시코이님이 냉장고를 중고로 구매한 거 보면은 본인이 돈이 엄청 많은 집도 아닌 것 같은데 참 바르시다고. 그거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그죠? 그게 5군데를 오갈 만한 중고 냉장고를 사서 제주에서 구매를 하셔. 근데 이거 어디서 구매하실 때 뭐 중고나라요, 뭐 당근마켓이 뭐요? 그거까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못했고요. 그냥 서울에 있는 뭐 중고에서 구매하게 됐다 정도. 네. 그 돈이 엄청 많은 집도 아닌 것 같은데 참 바르신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사회를 떠받치고 계시는 거죠. 참 흐뭇합니다라고 정말 훈훈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취재하면서도 참 신기하고 훈훈했을 것 같아요. 네. 그 뭐지? 그 담당자래. 그러니까 경찰분들도 사실 이렇게 이런 이슈로 주목받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칭찬하는 댓글이 진짜 많았어요. 어떻게 이걸 한 달 반이나 했냐. 경찰도 정말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도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경찰이 이번에는 정말 잘 찾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주로 왔잖아요. 그래서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물어봤는데 추적을 했대요. 뭐? 역추적. 역추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냉장고 구매자 조사를 하잖아요. 화물차 기사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제주항을 통해서 왔으니 항만에 있는 CCTV를 다 분석을 하고 그래서 이게 그 서울에 있는 중고 업체를 특정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년 동안 5군데를 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찾으려고 이 중고 물품업체 찾으면 CCTV 다 따고 또 여기서 가면 또 누가 했는지 다 따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5곳에 다 경찰이 특정을 했고 이게 지난해 9월에 고인이 숨졌는데 이게 냉장고도 오래된 물건이라서 냉장고 제조사에까지도 문의를 했대요. 근데 냉장고 제조사에서는 이게 그 단종된 모델이기도 하고 수년이 흘렀기 때문에 서비스 기한도 지나서 그게 개인정보도 이제 파기가 된다. 그래서 난관에 봉착을 했는데 그 본봉투 있잖아요. 밑에 붙어 있는 그 봉투에 뭐 약봉투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약봉투. 근데 그 약봉투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랑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제 이분을 좀 특정을 했고 이분의 돈이 맞는지 아닌지를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봉투에 적힌 글자들 있잖아요. 필적을 부인이 생전에 썼던 그 메모 필적을 갖고 와서 필적 감정을 하고 이게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이제 회신도 받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했었던 게 뭐냐면 유족이 9월달에 이 냉장고를 처분을 할 때 중고업체에 견적을 하려고 이걸 사진을 찍어둔 게 있었는데 그때 사진에 들어있던 냉장고 모델과 사진 그리고 이 모델과 사진이 일치를 했죠. 그렇게까지 해야지. 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왜 이렇게까지 했냐면 지난달에 보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관련 기사가 막 나왔는데 그 이후에 경찰서로 이게 내 돈이다라는 신고가 한 10여 건 정도. 좋았어. 범죄 혐의점이 없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됐고 본 주인도 굉장히 이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한 달 반 동안 추적을 해다 또 제주 경찰이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냉장고를 구매하신 분도 굉장히 양심 있는 이제 시민분이었고 경찰의 그 끈질긴 수사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인이 평생 동안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이 그래도 유족분들한테 온전히 전달될 수 있었다. 입니다. 참 내 돈이라고 전화하신 10분들 반성하십시오. 진짜.
네. 아니 뭐 증거도 없이 그냥 갔을 거 아니야 막무가내로.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도 더 열심히 수사를 했었던 것 같아요. 큰 분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경찰분들 제가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경찰분들도 되게 큰 수사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목받는 수사, 뭐 살인 뭐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수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경찰분들 입장에서도. 예, 맞습니다. 네, 근데도 이걸 참 그래도 5군데를 했으면 여기서에서의 힘들었던 게 여기서 그만큼 또 힘들 거고, 예. 여기서 또 힘들게 또 여기서 또 힘들 거고, 그러면 4개까지 거쳐갔으면 경찰 한 명이 이거 그만합시다 뭐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물어보니까 사실 이게 뭐 생활안전과 유실물이기 때문에 네, 생활과. 할 수 있는데 형사분들이 이번에 투입이 됐던 이유는 아까 앞서 댓글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혹시 모를 범죄 수익금일 수도 있을 그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추적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구나. 야, 5군데까지 그 서울로 출장 가셔서 했을 거 아니에요, 제주분들께서. 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또 CCTV 따서 분석하고 아이고. 하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그 유족이 갖고 있던 사진도 나오고 그 감정도 나오니까 이거는 이게 맞다. 아이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CCTV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금방 또 유실될 수도 있는 건데, 자 이것저것 참 이 뭐라고 하죠? 아다리가 맞는다고 하나요? 아니면 예. 이게 뭐 아다리라고 하면 안 되나? 뭐가 잘 맞는다고 하지? 왁구라면 더 안 되죠. 아무튼 네, 맞습니다. 잘 맞아서 그래서 경찰도 잘하셨고, 참 이 신고하신 분도 정말 양심적인 분이시고 그랬습니다. 자, 요 기사 같은 경우에는 참 요즘에 보기 드문 미담 기사 어떤 것 같아요. 예. 문정 기자 이거 취재하고 보도하는데 반응이 되게 많아가지고 되게 신기했겠어요. 저 반응이 처음에 이게 발견됐다고 하니까 일단은 폭발적으로 기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주인을 찾을 수 있을까? 과연 찾을 수 있을까 했는데 오늘 이제 주인을 찾은 거죠. 그래서 저도 신기했고 일단은 제 기자라는 걸 떠나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적으로 이 신고자, 이 냉장고 구매자분한테 사회 기관이 돼주셔서 이제 뭐 감사하다라고 아까 통화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 그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좀 약간 식상한 멘트긴 하지만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경찰분들한테도 그냥 시민으로서 또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싶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문준영 기자가 제주 경찰 아주 심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뭐 조천읍 중학생 살인 사건이었는데 제 신조가 못한 거는 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또 잘했다고 확실히 해주는 게 기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요새 근래 보기 드문 훈훈한 미담 아이템이었습니다. 자, 문정의 늦은 시간까지 요거 지금 녹화 때문에 기다려주셨는데, 자 오늘 줌 2번째 출연 소감 어떤지 좀 들어볼게요. 오늘요. 여기 밤까지 늦게까지 선배들 고생하시는 거 보면 좀 고생이 되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얘기해. 그 댓글 하시는 분들 중에 궁금해하는 게 그럼 이 돈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느냐 부분이거든요. 네. 그 유실물법에 보면 이 돈을 발견한 사람한테는 5에서 20%의 이제 보상금을 주도록 돼 있어요. 수령하는 사람이? 예, 이제 습득자한테 이제 이 돈 주인이. 돈 주인이. 20%를 더 넘게 줘도 되고. 최소. 네, 협의를 해가지고 아마 논의가 될 것 같은데, 돈을 다 떠나서 아까 선배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오랜만에 훈훈한 사건이었고 앞으로도 좀 훈훈한 사회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고요. 오늘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이런 훈훈한 미담 기사가 많이 나오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로고 듣고 2부 이제 3분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쿠팡에서 새 제품, 새 노트북을 했는데 거기에 다른 엉뚱한 여성분의 사진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기사. 그래서 박찬 기자가 취재한 아이템 노트북 들으러 2부 가겠습니다. 자, 로고.